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뒤에 가장 많은 1,275명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방역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용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정은경 천장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4차 유행이다, 돌입했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서 53%가 증가하였으며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향후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화될 경우에는 현 상황이 하루 평균 2,000명 신규 확진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 2주 후에는 2,000명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1,275명. 지금 코로나가 처음 확진된 이래 지금 1년여 동안 최정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진입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차 유행은 정점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더 높은 걸 볼 가능성, 굉장히 두려운 대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시점에 행동에 앞으로의 결과가 달려 있는데 수학적 모델링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방역을 한다는 전제하에는 200명에서 400명대로 9월 말에 줄어든다는 모델도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정은경 청장 말처럼 지금 이대로 가면 2주 후에 2,000명도 볼 수 있다는 게 또 수학적 모델의 결과값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률 보시면 한 주 전보다 굉장히 증가세가 큽니다.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부터 최근 일주일 보면 그렇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더 우려가 됩니다. 지금 9배 가까이 지표가 늘어난 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전체 확진자의 15% 정도만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용 표본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훨씬 많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20, 30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다 자꾸 그러는데 사실 20, 30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400만 명 백신 맞았다라고 홍보하면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이런 시그널을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20, 30대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이번 달 말까지 없다. 이렇게 경각심을 사전에 좀 심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특히 확진자 숫자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그 최고 단계 4단계 수준이라고 하는데 서울만 따로 거리두기를 좀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오늘도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만 단독으로 올라가는 거 맞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결론은 그 서울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진입하는 첫날이 될 거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서울만 단독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 4단계로 3단계를 넘어서 바로 적용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적용 조건은 이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그렇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2, 3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데 한 발 빠른 방역 강화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하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4단계가 만약에 적용이 됐다. 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처음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마 봉쇄 수준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뭐냐면 4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현재 네. 연장돼 있는데 이제 6시가 넘어가면 두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밥을 예, 먹더라도 예. 둘이서밖에 못 먹는 그 거야. 6시 이후에 보통 저녁을 드시기 때문에 네. 저녁 식사를 두 명만 모일 수 있고 영업 시간 제한은 10시까지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3, 4명은 못 모이는 거고요.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사 자체는 전면 금지되고요. 집회 못합니다. 야외에서 1인 시위만 가능하게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이 지금 99명까지거든요. 그런데 친족만 모일 수가 있고 종교 집회 30%까지 늘었는데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스포츠 경기 무관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지 전문가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코로나 확산세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이 부분이 우려되는데 조금 전에 정은경 청장, 자, 우려되는 상황은
평균 2,000명 이상으로 신규 확진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네. 정부가 지속적으로 7월 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는 경각심도 감소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회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을 막기가 어렵고 2회 접종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는 소폭 감소하는 데다가 국내 접종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파 차단에 충분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7월 초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제 예상으로는 현재 유행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확진자는 8월 전에 평균 1,400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2달이 지나면 최대 일평균 2,000명의 확진자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주말 효과도 반영된 평균 수치이고요. 네. 주중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백신 접종까지 된다는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아마 체감의 비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은경 청장이 예상했던 평균 2,000명 넘을 것이다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네, 동의합니다. 자, 국민들 관심은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확산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에 유행 수준을 잠재우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책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도 2.5단계, 3.5단계 같은 0.5단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3.5단계 정도가 수도권에 적용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서 매우 큰 폭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수용 가능하실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행은 확진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환자와 사망자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보입니다. 즉 방역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봐야 됩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오후 10시 이후에 대중교통 감축 방안 같은 걸 내놨는데 이런 방안으로 좀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개별적인 조치들은 방역 관점에서의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확산 추세를 보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적극적인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은 일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강력하게 이 제한 조치를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후에 소상공인들 그 영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방역의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손실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손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부겸 총리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게 2030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젊은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할까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검사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방역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20대와 30대에 대해서는 현재 유행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역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정부의 메시지에 혼선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일관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아직 방학을 안 했는데 방학 전에 학교나 학원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방학 이후에 휴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유행이 커지게 되면 일상 어디서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휴가지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회의 유행이 심각하더라도 오히려 사회가 희생을 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방역 전반에 있어서는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밀집 밀폐된 환경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거기에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준 기자. 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7, 8월 아직 방학을 안 했기 때문에 7, 8월 학생들의
어떤 코로나 방역 관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또 2학기 때 지금 전면적으로 이제 등교하기로 했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오늘 오전에 그 교육부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면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에서도 서울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은 별도로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어제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전면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인데 조금 전에 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별도 입장을 보내왔는데 결론은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면 2학기 전면 등교 못할 수도 있다. 비상대책회의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내리는 지금 방침과 학교 현장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지금 워낙에 서울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네. 온통 관심이 이쪽에 몰려 있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동을 생각하면 행정구역상 수도권 비수도권이지 사람은 넘나 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80%의 확진자가 몰려 있거든요. 지금 대구라든가 뭐 대전 그리고 또 부산 이 단계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로. 또 이제 육군 훈련소 논산 쪽에서는 지금 다발적으로 코호트 감염이 나와서 걱정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주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오는 주말에 요즘 인기 있는 트롯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회씩 해서 4회인데 2,500명 관중이 들어가니까 연동원 10,000명이 관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동반자 외 좌석 거리두기 정도는 시행하고 마스크 쓰고 관람하고 뭐 취식 안 되고 그리고 떼창이나 소리 지를 수 없는 거는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 단위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이 된다면 방역 부분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지금 같아요. 사실은 공연계에서는 좀 풀릴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얼음판이 온 거거든요. 네, 어느 부분이나 예. 다 마찬가지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마 이 예상컨대는 훨씬 더 철저하게 방역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 관람객이 원정 관람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섞였을 때 문제 등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아마 지금 점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신규 확진자 수 1,000명 돌파라는 그 부분이 좀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이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긴 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서울 지역 오랜만에 같은 보는 경우. 또 광경이었는데요. 영상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모습이고요. 어제 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선별 진료소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석이 사람들로 이렇게 꽉 찼고요. 번호표를 뽑고도 최소 1시간 넘는 시간을 대기해요. 바로 오실게요. 네, 2시 반에 오실게요. 그리고 또 여기는 삼성역 인근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삼성역 근처에 이렇게 긴 줄이 또 생겼습니다. 여의도 식당가 점심시간이면 길게 줄 서 있던 곳인데 사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없죠. 70% 이상 떨어졌어요. 손이 거의 끊겨가지고 한산해요. 반면에 또 길 건너편에는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 손님들이 또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좀 외부 식당 출입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여기서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왔어요. 대부분 이제 구내 식당이나 테이크아웃이나 컵라면이나 이렇게 해서 드신다고. 그리고 또 학교, 학원, 또 서울 성동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학원과 학교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학부모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월수금은 뭐 5, 6시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단축 수업으로 해서 집에서 나머지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크죠. 수업 공백이. 저 긴 줄 모습 보니까 지난해 대유행 때 모습이 맞습니다.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대유행이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지금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면봉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면서요? 면봉을 포함해서 이제 검사 채취 키트 자체가 부족해서 네.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통상 한 4,500명분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 평균 보통 검사 받는 분들이 2배 정도 여유 있게 준비를 한 것인데 어제 갑자기 몰린 검사 대상자들이 10,000명이 넘는 왜 강남구가 특히 많이 몰린 건가요? 그 이유가 삼성역 일대 이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수 나왔거든요. 이 백화점 직원들만 3,6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직원들만 다 와도 그날의 키트는 다 소진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그 재난 안전 문자가 나가고 있냐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이 백화점 방문했던 분들은 검사를 받으세요. 근데 이 유동인구가요 19만 명이에요. 19만 명 정도가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강남 일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검사 수요가 늘어났는가는 폭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위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방역 수칙 한 번만 위반하면
바로 10일 동안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고요. 김부겸 총리가 직접 음식점 방역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보다는 좀 골목길로 열심히 넘어가면 엄청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먹는데 경찰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다 해산을 시키고 혹시라도 만약에 심야 영업이라든가 비밀영업을 하다 걸리면 지금은 가참시 해를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걸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그분은 살지 몰라도 여기 전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는 가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힘들게 도움은 못 되고. 사장님 고마워요. 여러 가지 미안하고. 어려운 것도 구청으로 연락하세요. 항상 어렵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바로바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요즘에는 검사에 대해서 좀 둔감해진 게 사실인데 지난해를 기억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검사부터 받는 것을 다시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고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제 밀집 밀폐 피하는 거, 손 씻기 기본 방역 수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백투더 베이직인데 결국 기본 이 방역 수칙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위기 상황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